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뉴질랜드 뉴스를 전하는 KCR의 임명숙입니다. 저희 방송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작되고 있고요. FM 104.6 라디오를 통해 지난 26년간 여러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또한 KCR은 상업방송이 아닌 만큼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매일 방송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11월 16일 뉴질랜드 뉴스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에 따르면 10월에 4,892개 동의 전국 주택 매매를 기록했으며 작년 10월 대비 35% 그리고 2019년 10월 대비 31%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집값 하락세가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10월 전국 주택 중간 가격은 82만 5천 달러로 지난해 10월 대비 7.5%가 하락했지만 올해 9월 대비 1.9%가 상승했습니다. 매월 매매되는 부동산의 혼합 비율 차이를 조정하며 집값 움직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는 부동산 연구소의 주택 가격 지수는 작년 10월 대비 10.9% 그리고 2021년 11월 고점 대비 12.4% 하락했지만 올해 9월에 비해 0.2% 소폭 상승했습니다. 10월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은 강세를 보인 오클랜드의 경우 판매량이 9월 대비 8.2% 감소했지만 중간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5%가 상승했습니다. 오클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10월 판매량은 9월에 비해 2.4% 하락했고 중간 가격은 1.5%가 하락했습니다. 뉴질랜드 부동산 연구소 수치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중간 가격은 124만 9천 달러에서 109만 달러로 작년 10월에 비해 연간 12.7%가 하락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개월 연속 연간 중간 가격 하락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노쇼가 18.2% 하락하고 파파쿠라가 17.3% 하락하는 등 7개 지역 모두에서 하락했습니다. 웰링턴의 중간 가격은 작년 10월 1밀리언에서 올해 10월 82만 8천 달러로 연간 17.2%가 하락했습니다. 웰링턴은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중간 가격 하락을 기록했었습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격이 하락했으며 사우스 와이라라파가 33.7% 하락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 카트톤이 26.5%가 하락했습니다. 경제학자 카메론 베그리는 화요일 AM쇼에서 뉴질랜드의 임금 상승이 성공적이지만 위험지대에 도달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통계청이 이전의 임금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보여주는 6월 분기 노동시장 통계를 발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모든 급여와 임금률을 고려한 노동비용 지수로 측정한 임금 인플레이션은 3월 분기에 3%에서 3.4%로 상승했고 평시 평균 시간당 소득은 6.4%로 증가했으며 이는 연간 인플레이션 7.3%와 비교됩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은 현재 7.2%로 6월 최고치인 7.3%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1에서 3%보다 훨씬 높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살기 위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해외 간호사들의 수가 지난 몇 달 동안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간호사가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지원 자격을 갖추기까지 2년을 기다리게 하는 대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정부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외 간호사들로부터 매달 100건 이상의 취업비자 신청이 접수되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7월에 174건으로 가장 높은 신청 건수를 보였지만 8월과 9월에는 관심이 줄었으며 지난달에는 39건의 신청이 접수돼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초 이민국에 따르면 뉴질랜드 간호사 4명 중 1명은 해외에서 왔습니다. 국내 간호사 연수보다 이주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빠른 영주권 발급으로 훈련된 간호사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줄어드는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간호대학 학생들의 유급 배치를 긴급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비평가들은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캔트베리 지역 사회에서는 비료와 유제품으로 인해 식수에서 질산염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활동가 스티브 아벨은 이러한 증가가 지난 30년 동안 비료의 증가와 캔트베리 평원의 젖소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질산염과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연관성은 낙농 공장에서 나오는 질소가 많이 포함된 폐수이며 이 때문에 현지 왈마타 낙농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원인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벨은 질산염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결과 블루베이비 증후군과 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질산염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은 것은 7월에 발생한 범람으로 인한 것이라고 당시 지역의회는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의 영향을 교육하는 새로운 캠페인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캠페인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젊은 마오리와 태평양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매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3배로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액션 for Smoke Free 2025에 따르면 매일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비율이 2019년 3.1%에서 2021년 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53%는 전자담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며 22%는 한두 번만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는 정기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했지만 더 이상 하지 않으며 10%는 매일 그리고 9%는 가끔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8원 7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6원 8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0원 65전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6일 KCR 뉴질랜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